안녕하세요. 독박연구소입니다. 제가 중개를 하다 보면 이 상가나 원룸 같은 건물에 이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요. 이 건물이 비어 있는데도 이 건물주들은 도대체 왜 월세를 안 내려주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, 그래서 이번에는 이 건물주들이 절대로 월세를 안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.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끝까지 확인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이 길거리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업종의 상가들이 있죠. 이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있지만 이 망해서 나가는 집들도 많은데, 이렇게 공실로 비워져 있는 임대 문의 현수막이 붙은 곳들이 이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임차인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. 바로 월세가 비싸기 때문인데, 그럼 대체 이 건물주들은 왜 월세를 안 내려줄까요? 먼저 상가나 원룸 같은 건물을 사는 이유는 당연하죠. 내 돈을 투자해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, 이 두 번째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이 월세를 받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팔 때 이 시세 차익을 보려는 것도 목적인데, 당연하죠. 10억에 사서 5억에 팔려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. 그럼 이제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건물주가 돼보는 거예요. 갑자기 조상님 땅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 로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건물주가 된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.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. 1, 2층에서 월세도 받고 아주 행복할 텐데, 먼저 이런 건물을 사려면 부동산에 가서 상담도 하고 이 건물을 소개받아야 될 텐데요.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서류를 보여줘요. 바로 수익률 분석표라는 건데, 이 매물로 나온 건물의 가격이나 한 달에 월세 수입은 얼마나 나오는지, 대출은 얼마가 있는지,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은 대략 몇 프로가 되는지, 이런 내용이 적어져 있는 종이를 받으면서 이 건물을 알아보게 되는데, 그렇게 여러 개 건물을 비교해보고 위치도 좋아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어요. 1층에는 이 휴대폰 매장이 보증금 7천에 월세 500이고, 2층은 미용실이 보증금 3천에 월세 300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한 달 월세 수입만 해도 800, 1년이면 웬만한 대기업 과장급 연봉보다 높은 수입이 들어오는데, 한 달에 따박따박 800씩 통장에 꽂히면 행복하죠. 그런데 이 건물은 20억이에요. 그럼 20억을 전부 현금으로 줘야 되느냐?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. 이 매매가 20억에서 임차인들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받으니까 1억을 빼고, 예를 들어 이 매수인이 돈이 부족해서 이 건물에 담보대출 7억을 받았다면 이 취득세는 제외하고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12억이 되겠죠. 그럼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나면 당연히 월 수입은 800에서 450 정도로 줄어들고, 이 수익률은 4.5%가 되는데, 물론 돈이 많아서 대출을 안 받으면 월 수입은 800이지만 대부분 건물을 살 때는 이런 식으로 이 대출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, 솔직히 이 건물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출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, 이 대출 금액이랑 임차인들 보증금이 이 건물 가격이랑 비슷한 건물주들도 정말 많죠. 아무튼 이렇게 실제로 12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사서 매달 450만 원씩 받고 잘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영원한 건 없죠. 이 따박따박 매달 500씩 들어오던 1층 휴대폰 매장이 장사가 안 돼서 나가고 이 건물 1층이 공실이 됐어요. 이렇게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1층에서는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심할 텐데요. 그럼 건물주는 하루라도 빨리 이 월세를 500에서 400으로라도 내려서 새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, 이렇게 해주는 건물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, 건물주들은 왜 이렇게 월세를 안 내려줄까요? 만약에 1층 월세를 400으로 내려서 새 임차인을 구하면 당연히 2층 미용실에서도 가만히 안 있죠. 자기네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고 이 월세 안 내려주면 나간다고 하소연을 하면,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공실이 생겨서 손해보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2층도 내려주게 될 텐데, 이렇게 1, 2층 월세를 각각 100만 원씩 내려서 총 20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? 그냥 단순하게 월 수입이 450에서 250으로 줄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, 더 중요한 건 이 투자 수익률이 내려가서 나중에 건물을 팔기가 힘들어져요. 우리가 처음에 건물을 알아볼 때 이 부동산에 가면 이 수익률 분석표를 가지고 여러 물건을 비교한다고 했는데,
이 건물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물건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사려는 이유가 이 월 수입과 나중에 매매할 때 이 시세 차익이라고 했는데, 건물을 살 때는 제값 주고 사서 월세를 낮춰줘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나중에 매매할 때 이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시세 차익도 줄어들게 돼요.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대부분 건물주들이 월세를 내려주지 않는 건데요. 그래서 요즘 건물주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이 월세를 내려주는 건 안 되고 이 렌탈풀이라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어요. 이 렌탈풀이가 뭐냐면, 어차피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본인 업종에 맞춰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, 방금 사례처럼 이 월세가 500이라면 월세는 안 내려주고 이 1월부터 뭐 2달 정도 월세를 받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는 거죠. 2달이든 3달이든 뭐 기간은 건물주랑 임차인이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, 이 2달이면 월세가 1,000만 원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기간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유리하죠. 어떤 건물주는 뭐 길어야 2달 정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, 뭐 실제로 제가 알던 건물주는 이 10달을 해줬던 경우도 있고,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임차인은 일단 기간을 길게 요구하시면 좋아요. 오늘은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물주가 절대로 월세를 안 깎아주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.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